이 그늘을 제공하는, 기후위기 시대에 이 가로수라는 게 그늘을 제공하는 게 가장 큰 가로수의 역할이기도 한데, 그것보다는 어떤 예쁘고 관리도 쉽고 경관적으로 또 이제 가리지 않는 뭐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고민을 하는 것 같은 점이 좀 다른 지역하고는 다르고요. 다른 지역 같은 데는 가보면은 주로 수종이 플라타너스, 양버전 나무라든지 또는 은행나무라든지 뭐 이런 키 크고 그늘이 형성되는 그런 나무들을 많이 심는 데 비해서, 제주도는 조금 이제 먼나무나 최근 뭐 그 야자수나 뭐 종려나무 이런 것들도 사실은 뭐 이게 가로수로서의 기능보다는 어떤 관상의 가치, 여기 제주도 이국적이다 뭐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심는데, 그런 점에서는 좀 다른 지역하고 다른 가로수에 대한 행정의 생각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 제주도에 좀 거주하는 사람보다는 관광객, 그렇죠. 예. 또 뭐 사람보다는 차, 네. 뭐 이런 쪽으로 좀. 최근에 뭐 개발도 많이 굉장히 급속히 진행되잖아요. 뭐 그렇죠. 제주 2공항 얘기도 있고 비자림로 네. 안타까운 소식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런 부분도 어떤 이 월정사 가로수길 같은 도로 넓히는 그런 문제가 여러 군데서 발생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 철학의 문제인데요. 그 비자림로는 잘 알려져 있지만 그 재성마을 벚나무도 그 유명한 사건인데, 그 재성마을이라는 데가 그 지금의 제주공항을 만들면서 그 원래 거기 있던 마을 사람들이 이주해온 그런 마을인데, 이주해 오면서 거기 마을의 입구에다가 벚나무 13그루를 심었는데, 그게 한 40년 생이 돼가지고 울창했는데, 어느 날 이제 길을 넓힌다고 그거를 제주시가 일방적으로 잘라버린 일이 있었죠. 뭐 그런 것들도 결국 이제 길을 가보면은 굳이 거기에 이제 우회도로가 만들어져서 공항에서 이제 다른 그 제주도 오일시장을 통해서 이렇게 우회하는 길이 만들어져서 어떤 통행량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예전에 도로 계획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렇게 거기 가로수를 없애면서 도로를 넓힌 거예요. 끝끝내 넓히고 뭐 요런 이 월정사 여기도 뭐 도로를 넓히기 위해서 사실 없애는 것이고, 차가 빨리 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이제 차가 또 빨라지지도 않는 것이, 제주도가 뭐 이제 계속 도로를 빼다 보니까 또 그 도를 주변에 이제 부동산 개발이 되고 그러면은 또 그 대중교통은 그거에 따라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차량을 이용하게 되고, 금방 개발이 진행될수록 차가 금방 메워져요. 이전까지 뭐 지금 제주시 동지역을 예를 들면, 예전에 연삼로가 가장 바깥쪽에 그 한라산 쪽으로 도로였다가 이제 연북로, 또 예조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한라산 쪽으로 점점 가고 있는데도 그 도로들이 금방 차로 메꿔지거든요. 뭐 그러면서 어쨌든 도로는 제주도가 서울 다음으로 그 면적당 보면은 보급률이 가장 높은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가로수는 이 도시숲, 가로수를 포함해서 공원이나 이런 도시숲이 전국에서 가장 그 조성이 낮은 그렇게 되고, 또 제주도가 대중교통 이용률이 전국 최저고 가장 걷지 않는 도시고 소아 비만율이 가장 높고 차량 운행 속도도 그 서울 다음으로 느려요. 그래서 이런 지표들이 결국 뭐 도로를 많이 뽑는다고 교통 상황들이 나아지지 않고, 그게
도로를 막 그 대중교통이 미치지 않는 쪽으로 막 난개발하면서 뻗어나가면 결국 그쪽이 개발되면서 차량이 금방 메꿔지는 그런 악순환, 예.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결코 뭐 이게 어떤 편의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게 효과가 있나 의문이 있고, 저는 결국 이게 도로라는 게 뭐 그런 교통들의 편의라고 자동차 속도를 높이는 것보다는 사실 부동산 개발을 위한 그런 거라고 보고, 핑계. 핑계라고 보고, 그러면 어쨌든 그 도로 주변으로 집가 상승이 일어나고, 그러면 뭐 그쪽 주민들은 반대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이제 악순환이라고 이게 쌓이면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계속 포화 상태가 되고 그렇죠. 과개발이 되고. 그러니까 너무 가벼우면 정작 이렇게 관리되고 이렇게 유지돼야 될 그런 것들의 예산이 그쪽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주도가 재밌는 게 그 상수도가 그 유수유라고 하는데 그 정수장에서 물을 만들어서 집까지 도달하는 비율이 유수율이라고 하는 건데, 네. 50%가 안 돼요. 아, 그래요? 그럼 어디서 먹습니까? 네? 물이 다 새버리는 거죠. 아, 새서? 네. 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대나무로 만들어도, 상수도관을 대나무로 만들어도 이 정도는 가겠다, 그렇게. 보수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수를, 그거를 해야 되는데, 그거 할 예산이 다른 데로 샌다는 거죠. 도로 만들고, 이렇게. 그러니까 예산은 제한되어 있는데, 이제 개발을 위해서 어떤 관광지 개발이라든지, 도로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 쪽으로 이제 예산이 뚫리다 보면, 그게 이제 실제로 그 도시의 이렇게 삶의 질을 높이는 것까지는 아니죠. 유지해야 되는 그런 예산들이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가로수도 그런 건데, 이거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예산 타령하거든요. 가로수를 왜 이렇게 많이 자르냐 이렇게 하면은 그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한 번 자를 때 많이 잘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면 뭐 차가 가다가 부딪히기도 하고, 전선에 해서 뭐 그렇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그러면서 나무를 많이 잘라요. 근데 그 예산이 그렇게 아주 적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작은 예산을 그렇게 자르는 게 더 돈이 적게 듭니다. 예, 돈이 조금씩 자르는 게 더 예술적으로 자르는 게 훨씬 더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이 적게 드니까 적은 예산으로 그런 쪽은 예산이 없으니까 예산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그거를 예산 핑계를 대면서 그렇게 많이 자르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그런 점에서 좀 제주도가 그러니까 관광 개발하고 관광 개발이 부동산 개발이었고요. 그게 이제 결국은 이런 그 도시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런 공간에 어떤 필요한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이렇게 들어갈 예산들이 좀 빠져나간다. 그래서 저희들도 뭐 이제 쭉 오랫동안 활동한 그 단체이기도 한데 보면은 삶의 질이 계속 도민들의 아까 뭐 비만율 최고, 가장 걷기 힘든 도시, 뭐 이런 뭐 자전거 도로도 뭐 이렇게 가다가 끊어져 있고 뭐 그런 전국에 다 비슷하지만 제주도가 이렇게 살펴보면 저희도 다른 지역에 좀 가서 비교하다 보면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를 하나 수종을 선택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뭐 다른 지역으로 일률적으로 비교를 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런 수종 선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지표들을 보면은 제주도가 결국은 이런 관광 개발이나 부동산 개발 때문에 도시민들의 난개발로 이어진 난개발은 즉 원래 이제 투여돼야 될 곳에 그런 예산이나 노력이 다른 쪽으로 샌다는 거죠. 그래서